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번 주가 또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도 하락을 했고 오늘은 그래도 전략 구강의 시장을 조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의 시장을 위해서 복이 많은 남자죠. 일정 매매 달인답게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해보시죠.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일주일 만이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잘 버텨줬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시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다음 주가 우리 국내 증시의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꽂힐지 그 역할이 좀 중요하게 결정될 만큼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어떻게 오늘 챙겨 오신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좀 쉬어가야죠. 왜냐면은 제가 네. 하루도 한 번도 빠짐없이 네. 계속 단기 보너스 종목을 선물 안기다 드렸었는데 네. 오늘 저도 이제 휴가를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 오늘은 조금 쉬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약속을 했고 누가 휴가를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우리 또 전문가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또 우리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겠죠. 오늘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당장 다음 주에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무려 세 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자동차와 화장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세를 다시금 내주고 있는 쪽에서 이제 슬슬 또 몸을 풀어보자라는 시선이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이 두 가지의 해시태그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 자동차를 가져온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GM이 현대차와 협력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에 조금 이제 관세 이슈를 좀 덜 받고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어가지고 자동차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로 화장품인데 여러분들 뭐 최근 이슈가 주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중 하나인 게 바로 한한령 해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5월 달에 된다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한한령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어제부터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앞으로의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판단해서 화장품주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알령뿐만이 아니고 YG 플러스 네. 얘기했는데 상한가 갔잖아요. 맞아요. 며칠 전에. 그만큼의 시세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증시, 미국 증시 약세 속에 환율 효과를 바탕으로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의 계절은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은 그래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여름으로 하겠습니다. 여름이다. 네. 핫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예쁜 또 배경을 깔아주셨는데, 자, 미국 증시가 약세, 미 국채 금리가 4.48% 10년물이 그만큼 하락했거든요.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방향성까지 우리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선물 받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그렇게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쏠리고 있다 보니까 금은 오르고 있고 미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약세를 보였죠. 월마트의 실적도 안 좋았고 뭐 미국의 1월 우리가 선행 지수 자체도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점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가면서 힘을 좀 내줬다라는 점. 코스피도 결국에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역시나 0.83%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의 계절을 또 여름이라고 잡아주셨거든요. 과연 내 계좌도 핫해질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많은 남자 이은복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일단 시장이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입니다. 네. 일단 코스피를 끌어올려줬던 것은 이제 포스코그룹주 강하고요. 또 네. 삼성전자가 하락폭을 축소해줬다라는 점, 우리가 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룹주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님. 그쵸, 근데 하나부터 앞으로 해서. 다음 주에 시장의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좀 중요한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항 라인에 지금 걸쳐져 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만약에 이게 저항을 돌파할지 아니면은 저항에서 그냥 좀 맞고 내려갈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지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정확한 저항 라인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국내 증시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한지 안 돌파한지 월요일 화요일쯤에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국내 증시에 대해서 방향성 앞으로 상방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고 떨어질지에 대해 결정권은 다음 주 한 화요일 전후로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금값이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추측이 되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금을 다 사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을 이제 미국 정부에서 많이 사들이면 사들일수록 달러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에서도 달러를 조금 줄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달러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좀 수출이나 이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달러를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하는 행보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일기 집권 당시에서도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던 방법을 택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번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미국에서 금을 좀 사들이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경제 지표가 좀 약세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월마트가 또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는 예견이 들면서 결국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까지 끌고 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애플, 뭐 아이폰 16 새로 나온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래도 잘 버텨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하방을 좀 방어해줬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요인이 좀 긍정적으로 국내 증시에 오늘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달러 좀 하락 요인이랑 같이 겹쳐서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주도 테마는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뭐 2차 전지, 전기차 쪽, 그다음에 뭐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쪽 섹터인데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잘 갔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어서 변동성도 크고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기엔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외를 했고요. 뭐 2차 전지나 자동차는 아무래도 좀 앞으로의 전망이나 좀 모멘텀이 좀 강력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훈풍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주요 일정 중에서는 그렇게 묵직한 것 중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두 뭐 소비자 심리 지수랑 미국 4분기 GDP 발표는 그렇게 시장에서 긍정 뭐 좀 중요하지는 그렇게 않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26일 날 미국 증시가 끝나고 장 마감 후에 발표될 게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목표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초점이 두고 있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까지 자리 잡혀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로 인해서 뭐 SK 하이닉스랑 뭐 한미반도체 국내 증시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가지고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저는 그 긍정적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적절하게 잡혀져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보자. 우리나라 국내 기술주들의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만큼 시장 기대치를 부합할 수 있는 이런 컨센서스를 나올 수 있을지 이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여러 가지 소비 지표라든지 이러한 또 지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월마트 사실 이벤트 공백기인 시점에서 예전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월마트에 관련해서 소비 침체까지 얘기할 만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음 주의 시장에 그래서 내 종목은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최고입니다. 요즘에 승률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수익률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이젠 아래네. 와, 이걸 안 파셨네요. 자, 보유하고 있으신데 최근에 약간 지금 쉬어가고 조정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93%입니다. 원래 100% 넘는 수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3,350원, 93.33%입니다. 떨어져도 93%의 수익이에요. 이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다시금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겠죠. 지난 방송에 8시 방송에서 얘기했던 공략주가 YG 플러스였습니다. 이거 상한가 갔잖아요. 어제 상한가 갔나요? 네, 어제 상한가 갔어요. 이 종목을 10.58%입니다. 와, 어제 상한가에 딱 정확하게 딱 매도를 하셨습니다. 진짜 옆에서 웃고 계시는데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자, CMS라는 종목도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도 10%, 현대로테 오늘 시세 좋았습니다. 방산주 좋았죠. 이 종목도 13%, 이스트소프트도 10%, 우진엔텍도 10%, 클로버스는 2번 들어가서 2번 수익 실현을 다 하셨습니다. 각각 8%, 34.15%의 빨간불, 1승이라는 종목도 15%의 빨간불을 챙겨주시면서 한 종목에 2번씩 들어가도 수익이 나고요. 하나를 들어가도 최소한 10%대 빨간불을 킬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게다가 어제는 상한가를 찍은 종목을 미리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얼만큼 시세가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회 얻고 싶으시죠? 시장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내 계좌는 안 움직여요.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이은복 전문가님이시고요. 50분까지 함께 하실 기회 드릴게요. 방송 시간 지금 37분 남았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내 계좌 확인해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네. 단기 보너스 종목이 하이젠 아레냐 아니었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93% 수익 냈는데.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걸 청산을 해야지 이게 이제 제2의 하이젠 아레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신규로 들어가자라고 한다면 시청자분들 들어가겠어요. 손가락 안 나가지? 그렇죠. 근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와, 나도 이거를 이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참 요새 승률 좋게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네. 보너스 종목 하나 아시죠,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은 네. 딱 가위바위보로 오랜만에 가위바위보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한 판으로 단판으로 끝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내실 거예요? 저는 빠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묵찌빠. 네. 가위바위보. 남자 아니시네요. 빠내신다면서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역시 이번에 제가 이겼습니다. 네. 자, 제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단기 공략주 주시는 거예요, 네,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가위바위보로 그냥 끝내죠. 네. 묵찌빠 아니고.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 공략주 하나 추가적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뺏는 거죠, 이 정도면. 단기 공략주로 크게 수익 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떻게든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명확한 타점까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타점 같이 드릴게요. 자,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5분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홍준표님, 제이지님, 한잔해님,
피추밤님, 김천수님 이렇게 오늘 5분 저희가 오늘 선물 드릴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매일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생방송 선물 이외에도 당장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들어갈 만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대표님. 네. 묵찌빠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요. 가위가위보로 그냥 끝내요. 자, 일단 수익 리뷰 봐야죠. 지난 방송 딥시크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스트 소프트 주셨습니다. 와, 10%면 정말 적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일단 이스트 소프트는 앵커님 말씀대로 제가 딥시크 이슈가 터질 때 들어갔었고 딥시크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시세가 더 올랐고 앞으로의 또 모멘텀이 더 오를 수 있는 상방으로 꽂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 그때 제가 차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매수가랑 손절가, 목표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다른 이제 딥시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어요. 그들 중에서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세를 충분히 못 냈고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가 베팅을 해서라도 바로 들어갔으면 충분히 빠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단기간 안에 이제 10%대 수익을 안겨다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시메스인데요. 시메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뭐 손절가까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어떻게 났냐 이것도 이제 요즘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 안에서의 그 신규 상장된 종목들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좀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시메스 같은 경우도 바로 들어갔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하이젠 RNM도 정확히 맞췄던 게 결국 저항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나온다 했었는데 장대 양봉 안 나오고 윗꼬리 달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제가 10%대 좋은 수익률 남겨다 드렸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대박 났죠. 이제 매수가랑 손절가 목표가 남겨드렸는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뭐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가기 전에 제가 빠르게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시장,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들고 좀 빠르게 정리하는 게 수익이 안겨드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조금만 후회할 뿐이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른 엔터주들 이제 뭐 하이브랑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랑 이제 SM 이런 종목들 차트 보시면 굉장히 고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도 좀 낮고 그 다음에 로제의 아파트 때문에 시세가 급등했던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를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시가총액이 좀 널널한 종목들 중에서 그 다음에 모멘텀도 괜찮고 블랙핑크의 완전체 모멘텀까지 보였던 이 종목 결국엔 제가 강조하듯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안내해드린 종목들은 이렇게 상한가도 달성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제가 선물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제가 좋은 종목들 3가지 정도 가져왔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선물들도 있지만 또다시 선물 하나 드리는 거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시황이랑 제가 이런 이제 그다음에 장중 관심 테마, 그다음에 스케줄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시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가정주부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이제 좀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좀 사건들과 짧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그다음에 그 뉴스들과 관련 종목들까지 제가 매일매일 오전 저희 커뮤니티 방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정 매매 달인답게 일정들도 중요한 일정들, 그다음에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답게 제가 실적 발표에 대한 종목들과 함께 같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급등 뉴스들, 뭐 정말 속보, 단독 뉴스들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는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 뉴스들, 속보 뉴스들도 검열해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정보도 드리고 좋은 선물도 드리는데 제가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초보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 주식 기초 강의와 뭐 차트 보는 법까지 해가지고 초보자분들께서도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투자하시는데 도움 크게끔 제가
영상들도 한 10분 내로 다 촬영을 해놨으니까요. 이런 좋은 혜택들, 그다음에 좋은 선물들까지 얻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돈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무료로 그냥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혜택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그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일매일 제공되는 팍스 통신망의 혜택들을 보면 눈이 돌아가죠. 내가 이 공간에만 함께 있어도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특히나 HTS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MTS도 상당히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HTS에서 우리가 호가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차트는 어떻게 보고 거래량이 얼마나 수반됐을 때 우리가 매수의 타점을 알 수 있을지 이러한 교육까지 함께 시켜주신다고 해요. 공부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러한 공부를 무료로 시켜주고요. 게다가 무료 종목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1월 7일 아직도 기억납니다. 화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명확하게 진입했었을 때 현재 약간 조정이 나와도 93.33%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만 했더라도 내가 거의 100%에 가까운 도달하는 이러한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YG 플러스는 어제 청산하셨습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했죠. 10.58%의 빨간불, 시메스 10.79, 현대로템, 이스트소프트, 우진엔텍, 클로버 1승까지 명확하게 이슈가 되고 각 테마 내에서의 대장격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리, 최소 10%의 빨간불을 킬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이 참으로 큰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방송 공략주를 집중하셔야 되고요. 장중에 상황 판단하에 명확한 타점까지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요즘 수익이 좋으신 만큼 승률 높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 시에 종목을 하나 더 드리는 기회거든요. 어떠한 조건 없이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만 해주셔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다만 기회는 50분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27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네. 첫 번째 당장 다음 주에 들어갈 만한 쪽은 이제 자동차 쪽 가지고 오셨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트럼프의 25% 관세부가 대상이 됐던 게 자동차 업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트럼프 엄포 속에 이러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현대차가 이번 주 딱 월요일에 20만 원 아래로 내려갔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토록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 특히나 오늘 이제 GM과 현대차에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의 공급망 전략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세부화는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진짜 GM 공장에서 현대차가 차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종목들에 관련한 바닥 지지라든지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보면 실적 좋고 시장 전체 점유율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뭐 GM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공장 짓는지 마는지는 저는 그 크게 관심 없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네. 될 것 같은 지금 기대감이 좀 높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세 정책에서 그래도 무풍의 효과를 좀 기대하는 섹터들이 요즘 시세를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 엔터, 화장품, 호텔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네. 그중에서 자동차 섹터 이번에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랜만 바닥 구간을 잘 찍었다가 아니면 바닥 구간이 아닌 종목들도 많지만 바닥 지지 라인에서 이제 이런 좀 좋은 모멘텀이 있으면은 시세가 한 번에 크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이제 포지션 취하는 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가 베팅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현대차랑 GM이랑 글로벌 생산 시설과 협력 방안을 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나왔죠. 뉴스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찌라실 수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약간 좀 묻어가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하면은 GM이 미국에 지금 현재 미국에 11개의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정책의 이슈가 왜 되지 않을 것 같냐면은 현대차가 그럼 미국 GM 공장에다가 현대차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GM 측에서도 좀 이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좀 인도나 약간 동남아 쪽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데, G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도 시장에 아직 진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와 현대차 공장에다가 이제 GM 차를 또 만들 수가 있고 서로 상부상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좀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공장의 생산량이 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현지 투자도 되고 고용이 활성화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좋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GM이랑 동맹을 맺게 되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근데 현대차 이런 모멘텀은 현대차를 좀 잡는 것보다 현대차와 관련된 현대차에다가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는 이제 현대차는 제외하고 현대차에다가 좀 관련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시세가 그래도 잘 나왔던 대장주 역할을 했던 SL을 가져와 봤는데요. SL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윗꼬리 달고 좀 약간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매도가 좀 윗꼬리 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국에는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결국에는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최근 흐름 보시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었던 적이 없어요. 뚫게 되면 바로 윗꼬리 달고 조정받고, 추세 자체도 볼린저 밴드 하한선 맞으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좋게 보이진 않는 종목입니다. 결국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추세 잘 맞고 한 번에 급등했다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걸쳐져 있으니 이제는 추세가 전환이 되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약간 하락 추세 맞고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해봤고요. 이 현대위아도 있습니다.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 바닥 지지 라인을 잘 형성해 줬고요. 그다음에 추세 자체 아직 깨지지 않고 상승 추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1차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 뭐 다음 주부터 시세 나오면서 1차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게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고점에 위치하고 있으니 굳이 이렇게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이 현대위아 종목도 제외를 하고 뒤에 정말 괜찮은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GM이랑 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공급망 전략을 짜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대감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봐야만 하고, 현대차가 어찌됐든 20만 원 돌파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부품주까지 흐름이 좀 좋았으나 SL이라든지 현대위아는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고, 특히나 다음 주에 시가에 들어가도 충분하게 수익권을 볼 만한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동차 부품주도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랑 엮이고 막 그쵸. 2차 전지랑 엮인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목 고르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시가에 좀 들어갈 뭘 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자동차 다단 변속기 등 차량 부품을 좀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자동차와도 또 있고 그다음에 방산까지 엮여져 있어요. 얘가 어머. 박격포랑 그다음에 기관총까지 개발을 합니다. 요즘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은 방산 쪽 섹터를 가져왔는데, 방산 긍정적인 모멘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이랑 방산. 이 시장에서 앞으로 뜨거워질 모멘텀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모멘텀 저는 굉장히 좋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끝에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게 참고해 주시고요. 방산이 묶여서 차트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보시면은 바닥에 다 눌려 있고 좀 네. 뒤지부진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도 만들지만 박격포랑 기관총, 방산 쪽까지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멋있네. 주가가 굉장히 잘 올랐어요. 좋지 않습니까? 이게 고점이긴 한데 고점인 것만큼 힘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시세를 충분히 더 낼 수 있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수가
그다음에 아니 목표가를 왜 자, 가리셨어요, 대표님? 근데 이게 목표가를 제가 가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시청자분들. 궁금해요. 이것도 이거 제가 올라갈 수 네. 있는데 궁금하시면은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알려드리냐면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액션이 너무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지금 어이가 아니 없어요. 매수가가 31,500원부터 들어가라고 하는데 네. 2차 목표가가 38,000원이거든요. 네. 그럼 너무 중간에 붕 떠요. 이게 매수를 뭐 분할 매수를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차 목표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네. 그리고 저렇게 이격도가 높은 종목을 네. 들어가면 네. 일단 어느 정도 끊고 나오고 우리가 2차로 또 분할 매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1차 목표가가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이 가장 중요한 걸 가리셨네요. 이게 궁금하시면은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저희 앵커님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저도 들어가야겠네요. 이건 네. 화가 나서 아이디 들어가 말씀해 봐야 주시면은 네. 제가 뭐 어떻게 좀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조금 차트 더 볼까요, 대표님? 네. 제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왜 괜찮냐고 했던 게 일단 이 종목은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저항 돌파했어요. 아까 제가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 보여줬을 때 저항 맞고 오늘 윗꼬리 달고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방산 쪽 섹터도 그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신고가 찍고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시세가 그래도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저항이 결국에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면서 상당 박스권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 될까? 제가 단기 보너스 종목을 하이젠 아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신규 상장된 종목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시세를 내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 차트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 바닥에서 진입을 했던 게 아니라 결국엔 저항을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시세를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시더라도 바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 이제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주까지 중요한 일정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만 저는 이제 관세 계속해서 트럼프가 뉴스를 통해서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세 무풍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을 텐데 그 중에서 시세를 많이 받지 않았던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방산 쪽의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이 상단 박스권까지 저는 뚫고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 저항 라인까지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손절가 라인은 그렇게 크게 길게 잡지 않으셔도 안정적으로 지금 모멘텀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지만 그 종목들은 결국에 오늘 저항 맞고 떨어졌고 이 종목만큼은 돌파를 하면서 상방이 계속 열려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목표가를 가려놔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저도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일단 종목명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1차 목표가를 가려놨습니다. 저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 형성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모른다? 이거는 우리가 필히 알아봐야 되고 게다가 방산이랑 엮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내내 방산을 지켜봐야 되는데 자동차와 방산까지 겹포제가 붙어있는 종목이다까지만 우리가 알려줬기 때문에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올라갈만 하니까 당장 다음 주에 시가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자,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하단에 QR 스캔 입장해 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방송 끝나자마자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공략하는 그 타점도 명확하게 장중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첫 번째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의 이 종목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이 YG 플러스는 지난주에 얘기하신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제 청산하셨는데 어제 상한가 갔죠. 4,600원 10%, 시메스 10%, 현대로템 13%, 클로버 닐슨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게는 93%, 최소 그래도 한 10%권의 수익을 챙겨주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러한 공략주의 승률과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약속 하나 해주셨습니다. 하이젠 R&M 가장 큰 수익 보이고 있죠. 이게 단기 공략주였습니다. 단기 보너스 종목이었는데 이만큼은 갈 수 있는, 적어도 저 정도의 반 정도는 갈 수 있는 우리가 종목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기한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단기 공략주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하는 그 타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회는 16분 남았네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기 스윙이라고 하면 이건 한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켜고야 말겠다 하는 의지로 사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표님? 네. 두 번째는 화장품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2월 수출 호조세가 좋아가지고 네.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쪽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한알령 얘기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 화장품주는 이제 차이나머니, 우리의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은 주요 판매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직격탄 제대로 맞았잖아요, 화장품주가. 그쵸.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2017년에 딱 이 한알령 본격화됐을 때 영업이익이 30%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진짜 네. 한알령이 5월 중부터 이제 뭐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오겠죠. 그럼 네. 사업이 활성화될 거고 뷰티 업계 쪽에서도 이제 막 마케팅 쪽 활기 띄고 막 이럴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화장품주가 오를 텐데 네. 대표님 보셨을 때는 뭐 중소형주 워낙에 이제 유명한 우리 브랜드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한한령 해제 소식이 이제 5월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나오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루머 중 하나고요. 이게 왜냐하면 한한령 자체가 중국에서 공식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중국에서 만약에 해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들이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과연 해제할까? 아, 약간 김칫국일까요? 그러면? 네, 이게 매년 아. 한 그 사드 배치 2017년인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인데 매년 한한령 해제한다 했는데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한 8년 동안. 그래서 일단은 뭐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다 보니까 저는 뭐 기도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번에 뭐 APEC 정상회의가 개최를 되는데 그때 뭐 중국의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뭐 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왜 파견을 하냐면은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나라 이제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한한령도 해제하고 그다음에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은 계속해서 자기들도 뭐 지원하고 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좀 해소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미국이랑 같이 등이 없고 좀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서 한한령 이슈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한한령이 만약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앵커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뭐 올리브영 명동 올리브영만 가보시면은 지금 엄청납니다. 중국이랑 일본인 네. 분들께서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와. 넘쳐나요. 웨이팅하고 저도 가봤는데 와. 저도요. 최근에 갔더니 네, 깜짝 저도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든 건데 아. 만약에 한한령이 해체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올리브영뿐만이 아니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 그다음에 뭐 호텔, 뭐 엔터테인먼트까지 굉장히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좋긴 하지만 시세를 너무 많이 냈기도 했고 저는 이제 다 해 먹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화장품 쪽 섹터로 좀 눈길을 돌려봤고요.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이게 19년도부터 중국이 1등이었어요. 이 화장품 매출 중에서 중국이 1등이었다가 결국에는 이 사드 배치 이슈로 인해서 한한령 이제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이제 좀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내려갔고 뭐 프랑스는 아무래도 좋은 화장품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됐고 미국도 뭐 좋은데 저도 미국도 요즘 최근 중국을 버리고 이제 미국의 시장에 집중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실리콘2 같은 기업은 중국과 이제 안 하고 이제 철수를 했고 미국 시장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뭐 이슈 없잖아요. 요즘 일본이랑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겹쳐져 있는데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이슈가 되면서 중국도 다시 올라오면은 결국에는 화장품주 섹터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거는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면 또 바닥에 잘 눌려 있기도 하고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닥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하고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은 시세가 한번 팍 튀어오르기 마련이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긴 한데 오늘 보시면은 윗꼬리 달았기도 했고 이 윗꼬리를 단 부분을 체크를 쭉 그어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저항 맞고 떨어진 거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를 했을 시에는 굉장히 장대 양봉이 나오겠지만 오늘도 저항을 돌파 못하고 윗꼬리 달고 매도세로 강력한 매도세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던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잘 돌파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바닥 부근에서 잘 눌렸을 시에 재진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종목은 제외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도 좋아요. 네, 클래시스도 좋긴 하겠지만 오늘 그래도 한번 돌파를 했어요. 저항을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특징이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저항 라인을 완벽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만약에 여기서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가면은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조정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하락 추세로 맞게 되면서 좀 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외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녀공장 클래시스도 아니고 내가 단기 승리로 보고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장품이나 의약 외품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고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화장품 공장인 무석폴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힌트네요. 오늘 종목 힌트. 무석폴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를 넘겼는데 바로 네. 들켜버렸네요. 이걸 또 가렸어요, 대표님. 이거는 또 단기 스윙이니까. 네.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은 보고 들어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1차는 필요 없어요. 58,000원에서 62,000원 보자고 이거를 들어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대표님. 네. 더 중요한 건 2차 목표가일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걸 시가에서 빼고 단기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걸 또 빼셨네요, 대표님. 네. 이 맞아요. 2차는 그럼 어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2차 목표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앵커님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근데 안 알려드리고 저희 여기 QR코드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쉬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 너무 같은데 아쉬워요. 네. 네. 일단 이 종목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고점 대비 굉장히 시세를 많이 뺐고요. 그러면서 다 뺐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지지 라인을 잘 형성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과 반대로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 근처에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하한선에서는 이탈을 잘 안 했고 결국엔 그 하한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해줬었습니다. 다른 화장품 종목들 이제 어제 오늘로 한한령 해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다들 이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 맞고 매도세로 인해서 윗꼬리 달고 조정을 받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타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진입을 하셔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설명해드린 게 있는데 이게 중국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화장품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 만약에 한한령 해제 이슈 계속해서 불거지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강력한 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시세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바닥 지지 라인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오늘 시세가 조금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항 라인까지 지금 65,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석콜마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를 가려놨기 때문에 피를 저희가 타점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2차 목표가 얄미우라고 가려놓은 거 아니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장중에 저희가 상한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단기 스윙 종목까지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스윙일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이
못해도 10%로 끊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있어요. 특히나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93%가 넘어가고 로봇주는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 93%의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 하나 해주셨어요. 오늘 입장 시에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단기 공략주를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생방송의 선물 3개 플러스로 당장 다음 주에 단기 보너스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기회는 단 6분 남았습니다.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만큼은 꼭 빨간불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오늘의 봄 히든 종목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건 방산이고요. 방산을 들고 온 이유는 이제 최근에 트럼프 뉴스로 인해서 글로벌 시세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겠다고 지금 나토에게 위협을 가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의 각국 나토 회원국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국방 예산을 아무래도 늘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줬는데 미국이 이제 빼겠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결국엔 국방비가 늘어나면은 반사수혜는 바로 우리나라 이제 국방이 강력한 우리나라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또 국방비가 이제 5년 동안 8%나 상감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심화되겠죠. 하지만 또 이러면서 바로 수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가 국방비 GDP의 3% 초과의 편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방산 쪽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이 원래는 이제 뭐 사우디나 뭐 이스라엘, 이라크 쪽에 좀 굉장히 수주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덴마크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방산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이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네. 1차 목표. 앵커님 보시기에는 빨리 넘기겠습니다. 잠깐 넘기지 말아보세요.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더 얄밉네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 텐데 네. 매수라간 목표가를 다 가리셨어요, 대표님. 이거 주실 거죠? 줘야죠. 이거 네.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제가 히든 종목의 승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종목도 좋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을 제가 한 2번 정도 내드렸던 종목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 가져온 이유. 물론 이제 그 방산의 3대장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두 번째로 현대로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종목들 차트 보시면 너무 좀 고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냥 쭉 일자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도 고점에 위치한 거 맞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연중 최고 이제 그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얼마 전에 2월 18일 날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왜 그 3대장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채택을 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는 이 종목의 가장 컸던 저항 라인이 3번 정도를 막혔던 적이 있는데 보통 저항 3번 막히고 결국에는 시세 한번 쭉 나오는 게 요즘 국내 증시의 그 차트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아요. 세 번 정도 저항 맞고 시세 한번 모멘텀 제대로 받으면은 장대 항복 나오고 계속해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단기 보너스 종목, 하이젠 RNN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신규 상장된 종목들과 급등했던 종목들 패턴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중 저항 후 결국에는 상단 박스권이 아니라 이건 아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고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고점이라고 했지만 결국 추세 맞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매일매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무서울 수는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무풍의 모멘텀보다는
트럼프가 방산을 좀 줄이겠다, 그다음에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방사는 올랐으나 더 오를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매수가랑 목표가를 가르면서 무슨 종목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물론 3대장 중에 하나다라고 약간 힌트를 주시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타점, 매수가 알고 싶고 그리고 어디까지 바라볼지를 정확하게 알고 장중에 투자 전략까지 필요하신 분들 꼭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